드림텍 숨겨진 진실 주식소설가 이 글은 사실이 아니며 소설입니다. 지난번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9월 11일 밤 10시 51분에 소설을 이어갑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저번에 저희가 얘기를 소설로 했을 때 여기까지 있었죠. 아마 그림이 여기도 없었나? 뭐 이쯤 됐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일본어로 봤었으니까. 근데 지금 한 2주가 지났죠. 드림텍이 제가 뷔페를 갈 수 있게 예정대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가 하나 있어서 재미있게 한번 제가 요 선을 그려봤는데요. 요 선은 이제 베트남 공장이 건설이 시작된 월입니다. 계획은 뭐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요쯤부터 있었겠죠. 삼성 핸드폰의 중저가형 핸드폰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설립이 11월이니까 한 이쯤입니다. 결정되고 뉴스가 난지. 뉴스는 안 났죠.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때 물량 매집이 있었을 거고 이제 세력이 원하는 차트가 있었을 거다. 그 차트의 저항선은 아마 이 정도 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저 저항선. 근데 이제 저희 코로나가 터졌죠. 1월에 12월 말부터 터졌으니까 1월 말 정도에 이제 요쯤에 1차 터진 거죠. 그리고 살짝 반등을 하고 괜찮아지는 척 하다가 이제 코스피 나스닥 뭐 다 떨어질 때 요때가 이제 드림텍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요때는 이 저항선이 있고 버틸려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요 구역은 드림텍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3월 코스피의 가장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합니다. 이 반등이 시작할 때 아주 좋은 사건이 여러 개 터지죠. 바로 나노센트의 코키트와 무선 심전도 패치의 사용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선 심전도 패치는 나노센트와 둘 다 라이프 시그널스에 둘 다 드림텍이 미래에 추구하는 방향성에는 포함된 사업들이었지만 지문인식이나 뭐 지금 요것처럼 삼성 핸드폰을 만들 거라는 확연히 눈에 보이는 거와는 좀 다른 테마적인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했던 건데 요때 이제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매집이 있었고 그 매집과 함께 상승장에 출발을 날립니다. 제가 저번에 소설 1편에서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요걸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추세선 저항선이 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파른 빨주노 이런 가파른 상승선을 만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요거의 가장 낮은 저항선이었고 그 다음은 뭐 한 이쯤 해가지고 원래는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발표는 오늘이었으니까요. 좀 더 빨라졌을 수도 있겠다. 맞죠? 한 요쯤 발표를 했다면은 세력은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베트남에 이제 한 요 정도의 공장을 설립했으면 가격 한 2만원 정도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드림텍이 생각하는 2만원의 가격은 나노센트와 심전도 패치가 없었을 경우 가장 안전하게 2만원으로 안착을 했을 거다. 몇 개월 전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몇 개월이나 이제 늦은 상황에서 나아가는 드림텍의 입장에서는 저번에 가격을 훨씬 빠른 속도로 제쳐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한번 그림을 잡아봤고요.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 날짜지만 뭐 아마 저는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 실제는. 부패를 갈 수 있는 해는. 하지만 그냥 바람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때에 이어서 한번 두 가지 종목을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먼저 팔게요. 오늘 삼성전자의 종합전자 부품 제조기업 드림텍이 베트남에 세 번째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에 나선다. 드림텍은 11일 베트남 박린성에 3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10개월 만에 이제 공장을 준공했고, 지금 이 공장이 무슨 일을 하냐? 삼성전자가 스마트 부품을 조립해 공급받는 국내 위탁 생산업체 EMS,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 업체를 1개에서 2개로 늘리면서 규모를 확대했다. 1개가 있었는데 2개가 된 거네요. 그럼 아까 3공장이었으니까 2공장, 3공장을 갖고 1공장은 뭐 다른 회사가 갖겠네요. 맞죠? 11일 전자업계와 전자공시에 따르면 드림텍은 올해부터 베트남 2공장에서 스마트폰 EMS를 시작했다. 아, 맞네요. 3공장을 지었고 2공장에서 이미 EMS 사업을 시작했네요. 아닌가? 아, 오늘부터 시작했네요. 2공장에서 갤럭시 A 시리즈 등 일부 중저가 제품을 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저가 제품을 팔 거다. EMS는 완제품 기업으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제품을 조립하고 최종 점검까지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햄버거 가게면은 햄버거 햄 따로 사고 야채 따로 사고 합체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일괄로.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따올 수 있겠죠, 매출로. 완제품 기업은 EMS를 통해 부품 조립과 같은 수익성이 높지 않은 부분을 외주업체에게 맡겨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부분을 외주업체에게 맡겨는 이제 삼성은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맡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기술 일이 아니라 생산일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것처럼. 그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드림텍은 사업이 더 커진 거죠. 사업이 커지면 시총이 커진다. 드림텍의 EMS 사업 진출로 삼성전자 스마트 EMS를 담당하는 국내 업체는 한솔테크닉스와 드림텍 2개사로 늘었다. 한솔테크닉스는 2014년 삼성전자 EMS 사업에 진출했으며 현재 베트남 공장을 중심으로 월 400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그간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제품을 주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제가 볼 땐 1공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 400만 대 정도의 규모 생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런데 드림텍이 제2공장을 갖고 있고 제3공장까지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러면은 최소 뭐 800 많으면 800이겠네요. 최소 제가 볼 때는 뭐 600만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690만 대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솔테크닉스는 2014년 삼성전자 EMS 사업에 진출했으며, 여기 아까 읽었던 부분이네. 전자업계는 여기도 볼게요. 전자업계 관계자는 한솔테크닉스와 드림텍이 각각 다른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각각 다른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 법인과 다른 삼성전자 법인과 했네요.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물량 일부를 신규 업체에 외주를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원가 효율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원가 아까 말했죠. 원가 떨어뜨리려고 EMS 사업한다고. 삼성전자는 130달러 이하 저가형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화친 윙텍과 같은 해외 업체와 주문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
위탁 생산이 있었고, 아까는 EMS가 일렉트로닉 국내 위탁 생산, 주문자 위탁 생산. EMS와 ODM은 위탁 제조업체가 제품 일부를 디자인하고, 달리 ODM은 일부를 디자인하고 부품을 조달해 제조하는 방식이다. 보다 적극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일괄이었잖아요. 하는 일들이 일괄로 한다. 일괄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여기는 일부를 한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이겠죠. 일괄로 안 하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겠다 이거죠. 삼성전자는 2018년 윙텍과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화친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윙텍도 했고 화친도 했다. 계속 이제 회사를 늘려나가는 거죠. 윙텍과 화친은 스마트폰 ODM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선두업체. 지난해 양사의 전체 스마트폰 ODM 시장 점유율은 48%를 기록. 삼성전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10% 내외 물량을 ODM으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목표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15% 줄어든 25,000 아니다 2억 5천만이네. 와 이거 좀 계산하기 힘들다. 지난해와 유사한 10% 내외 비중의 물량을 ODM으로 라는 게 이 10%가 아예 저가형의 10%인지 2억 5천만의 10%인지를 좀 우선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럼 여기 예를 들어 2억 5천만이 10%면 2,500만 대를 ODM으로 했었고 그게 130달러 정도였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저가형이었고요. 중저가형은 뭐 그것도 또한 10%라고 치면 또 2,500만 대겠네요. 그거를 130달러보다 비싸겠네요. 저가형이니까. 제가 저가형을 130달러로 치면 뭐 중저가형은 얼마로 쳐야 되지? 와 잠깐 얼마로 쳐야 되지? 중저가형을 300달러로 쳐볼까? 너무 비싼가? 130달러 180 정도 해볼까요? 180달러 곱하기 연 2억 5천만 대를 하면 연에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가 나오네. 잠시만요. 달러니까 달러로 100만 달러 10억 100억 1000억 4조 5천억. 잠깐만 4조 5천억이네. 네 그러면은 180달러 곱하기 2,500만 되니까 4조 5천억이네요. 4조 5천억이면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근데 2,5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월 690만 대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최대로 8,200만 20만 대.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충분하네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발주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제 4조 5천억이다. 그럼 드림텍의 매출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굉장히 뜻깊은 내용일 것 같은데 뭐 올해는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진짜 몇 대가 나올지 얼마짜리가 나올지 이번에 화웨이도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중저가 폰 엄청 많이 팔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엄청 많이 팔릴 것 같기 때문에 2021년, 22년에는 이거 매출 당연히 1조 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우선 핸드폰 이렇게 보고요. 키트에 이어서 가보죠. 자, 2주 전에 이어서 나노센트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봤더니 1475에서 이번 주에 2배가량이네요. 수가 맞죠? 2배? 2배 조금 안 되네. 수 정도 샘플을 받았습니다.
2925가 됐죠. 만개 샘플에서. 근데 아직 accuracy는 85%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직 고도화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90%가 돼야 제가 볼 때는 FDA Emergency Use of 뭐지 그거 할 EUA 분명히 90% 돼야 되거든요. 일부러 안 올리는 건지 진짜 실제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거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어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해야겠다. 저번에 그 나노센트 회사랑 G42라는 회사랑 MOU를 맺은 거 기억하시죠? 평화협정. 예,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랑 UAE인데요. 그 둘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이제 좀 좋아지나 했더니 안 좋아지다가 최근에 8월에 되게 사이가 좋아졌죠. 평화협정도 하고 우리 이제 되게 뭐 하자, Peaceful Agreement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G42와 나노센트가 MOU를 맺은 거죠. 근데 9월 10일 어제네요. 아부다비 그 G42 오픽스가 이스라엘에다 회사를 차립니다. Working on the COVID-19 solutions. 이 클라우딩 이 시스템 이 회사가 이스라엘에 회사를 차렸다는 이 자체가 왜 대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가 안 좋다고. UAE 회사가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나라였던 그 회사가 잠깐 평화협정 가진다 이게 아니라 또 첫 번째로 우리 나라 들어와서 이 코비드 솔루션 찾아보자 같이. 근데 나노센트랑 G42가 MOU 맺고 솔루션 찾자고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9월 9일날 이스라엘과 UAE가 사인을 9월 15일날 합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둘이의 그 히스토릭하게 이제 진짜 평화를 갖자 이런 사업도 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정말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 하면서 지금 9월 15일날 만납니다. 분명히 코로나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당연히 코로나 시국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G42 얘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제 서로 긴밀하게 도와주자. 요거죠. 제가 볼 때는 요거 다른 사업도 분명히 많습니다. G42가 백신 회사들도 굉장히 MOU 맺고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 분명히 크게 한방 하려고 크게 한방 성공하려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이거는 바람이지만 저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구두가 모릅니까? 여기서 점 찍고 올라갈지. 드림텍 주총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주총 월요일 금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상공장. 월요일 날 주총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건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주주들도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주총회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모르죠. 새로운 이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들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뿅.